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되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본에서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거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대만 등 인접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방류를 대신할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예.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125만 톤이 쌓여 있고 현재도 매일 엄청난 양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이 방사능 오염수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예. 핵연료가 녹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원자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 냉각수가 핵연료 덩어리를 지속적으로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140톤에서 200톤의 냉각수가 순환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재처리해서 지속적으로 누적 저장된 것이 125만 톤입니다. 예. 자,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재는 가동 중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매일 원전 오염수가 쌓여가고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그러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 해체되어 관리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오염수는 발생될 것입니다. 녹은 핵연료를 냉각을 꾸준히 시켜야 되니까요. 예. 원전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발전 방법 중에 하나인데 후쿠시마 이외의 원전에서도 오염수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예, 운전 중에 일부 핵연료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 바로 정지를 하는데요. 예. 이때 방사화된 물질 일부만 그 원전 내에 보관 중인 그 오염수가 일부 이제 깨지는 그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핵연료가 전부 파손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별의별 핵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중수소가 다핵종 설비로 제거가 안 된다고 삼중수소만 논의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오염수에는 수십 수백 가지 여러 가지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이 이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삼중수소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오염물질이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본 정부가 지금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일부 언론인데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국도 계속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본의 방류가 괜찮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실제 운전 중인 발전소에서는 배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계획적인 배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계획적 배출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간 것이 전부 비계획적 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비계획적 배출인데 우리나라 가동원전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가동원전들도 계획적 비계획적 배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그 해역이나 지상 주변 원전 지역에 지금까지 환경 방사능 꾸준히 측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잘 감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리면 계획적 배출이 있고 비계획적 배출이 있는데 계획적 배출은 영향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이 비계획적 배출이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일본은 지금 방류하려는 게 비계획적 배출인 거죠? 그렇죠. 비계획적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예. 자기네들이 이제 충분히 제염을 하고 예. 농도를 낮춰서 계획적으로 배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하지만 원전 오염수에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이 70%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예. 그 자체가 비계획적으로 알프스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 알프스란 것이 이제 그 제염 장치거든요. 예. 물을 제염하는 건데 그걸로 해도 70%가 방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방류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데 원전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것들은 이제 냉각제가 일부 유출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 그 경우에는 핵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대부분이 방광기가 수십일, 수일 뭐 이 정도 그리고 많은 것이 코발트 60인데요. 예. 그것이 5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마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이게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바다를 거쳐서 국내로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결국 뭐 제주도와 한반도에 온다는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10년이 걸릴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뭐 1년, 뭐 5년 이렇게 걸리는 기간이 참 다양한데 태평양 바다를 거쳐서 몇 년 만에 우리나라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단 방류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도달했으면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해석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제 조건은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에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수산물 먹는 건 안전합니까? 지금 뭐 어차피 자연에 방사선이 있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일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방사선 나오는 것들은 인공 핵 방사능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는 핵 분열을 인해서 세슘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론튬, 크리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아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기준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런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게 되면 좀 몸에 많이 좀 위험합니까? 아무래도 핵종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거는 그냥 통과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안에서 어떤 유기결합을 해가지고 바이오로지컬하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또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월성 원전 주변에 주민들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삼중성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3배 내지 5배가 높아요. 바다로 방류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뭐 조금 기준치 이하라고 만족할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수산업에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잖아요. 미국은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장 수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는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일본 거 안 사잖냐. 우리는 다 들어온다. 그리고 바로 인접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류하는 걸 반대한다. 그렇지만 IAEA의 감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얘기가 비계획적 방출이 문제거든요. 예전에 북쪽으로 거의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60km 예, 떨어진 해역에서 우럭이 기준치를 5배 넘는 게 발견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굉장히 큰 시사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방류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의 전체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분쟁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수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같이 망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산업체 연안에서 하시는 분도 안 먹게 되니까 이제 소비량이 감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그 기사로 접했는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희석시키는 것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지 강도를 낮추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희석이 된다는 것은 더 묽게 만든다는 건데요. 그렇죠. 방사능은 강도가 시간과 관련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원자단위 작은 입자가 이게 어딜 돌아다니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10개가 있는 게 운동장에 10개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희석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지. 그 하나가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확률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하나가 딱 걸렸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안전 기준 이하라도 혈액 방광기가 길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몸에 좀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몸속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체내 피폭과 체외 피폭이 있는데요. 해산물 같은 경우 우리가 체내 피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방사선의 엑스레이처럼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적당히 기준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당한 수준 이하로 하면 되는데 체내 들어오는 경우는 좀 아마 저 피폭 설량이라도 상당히 좀 취급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최소화 피폭이 원칙인 것입니다. 기준치가 없어요. 그렇군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가 처리된 물을 들고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처리된 상태라면 이게 마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처리된 물이 70%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125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처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을까 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거는 처리수 자체가 불완전한 것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업하시는 분들은 상당 기간을 바다 위에서 보내고 또 우리들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해안까지 오염수가 흘러온다면 먹는 거 말고 피부에 닿거나 또 기화해서 토양에 닿는 등의 이런 문제도 걱정할 수준입니까? 다행히 위치가 동해안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쿠로시오의 해류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다시 돌아서 우리나라 해역에 온다 하더라도 희석될 만큼 희석됐기 때문에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로 일단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수산업, 해산물 그걸 우리가 섭취하는 문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말고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희석 때도 농도가 주는 것이 강도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상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0조 원 정도면 100년 이상 충분히 저장 가능한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것도 30년 동안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 규모로 볼 때는 1년에 3천억 정도 그 저장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방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